듣기만 하여도 계좌가 불어난다 하여 개뿔뉴스 7월 넷째 주, 미국 주식 관련된 뉴스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주에 관한 겁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개별 종목보다는 업종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항공주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종목별로 주가가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이제부터 항공주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항공주 ETF, 대표적인 ETF가 Z죠. ETF의 투자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크게 여러분들은 대형 항공사 쪽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저가용 항공사 쪽에 투자할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형태의 항공사인지에 따라서 회복의 속도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은 LCC라 그러죠. 저비용 항공사가 더 유망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선과 단거리 노선에 집중하는 미국의 LCC, 이 저비용 항공사를 뜻하는데 특성상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용객이 3분기부터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제 LCC는 저비용 항공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FSC는 대형 항공사를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델타가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굉장히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항공사들의 주가보다는 미국 국내선을 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의 움직임이 더 좋다라고 하는 리포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트블루 항공이라든지 스피릿 항공, 알래스카 항공 등이 대표적으로 저비용 항공사, 즉 LCC로 거론이 되고요. 제트블루 항공 같은 경우는 국내선과 미주 대륙에 집중하고 있어서 국내외 여행 회복 모멘텀을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좌석마다 개별 스크린을 설치하고 비즈니스석을 갖추는 등 고급형 LCC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최저가를 지향하는 스피릿 항공은 일반 LCC가 아닌 ULCC라고 합니다. 이거는 U가 왜 붙었냐면 울트라 로우 코스트 캐리어죠. 울트라 로우 코스트 캐리어로 정말 저렴한, 저는 아직 타보진 않았지만 연평균 15% 속도로 꾸준히 성장해서 기간이 아주 좋아하는 항공주로 알려졌고요. 1분기 말 기준으로 스피릿 항공에 투자하는 기간은 무려 24개 기간에 달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ETF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에 전기자동차라든지 우주, 친환경, 로봇 등 각종 테마형 ETF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 테마형 ETF가 투자한 기업 중에 가장 성과가 좋은 곳만 다시금 출연해 투자하는 ETF가 최근 미국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즉 어떤 테마에 투자해야 하는지, 각 테마에 얼마만큼 할당해야 하는지, 테마별의 대표 종목은 무엇인지, 언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상품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의 ETF 전문 운용사인 앰플리파이는 지난 21일 새 테마형 ETF인 앰플리파이 시메틱 올스타, 티커는요 MVPS를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상품은 각종 ETF를 테마별로 분류해서 각 ETF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성과를 낸 기업만 골라 담는 패시브 ETF입니다. 즉 현재 구성 종목은요 164개에 달하는데 한 종목의 비중은 원칙이 있습니다. 5%를 넘지 않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아크 인베스트의 테마형 ETF가 테슬라를 10% 넘게 담아 높은 수익을 냈죠. 작년까지. 근데 변동성이 크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시된 앰플리파이 올스타 ETF는 아크처럼 테슬라를 담지만 특정 종목 의존도를 높이진 않습니다. 다양한 주제별 탑픽만 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는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되는데요. ETF가 주로 담은 주식을 업종별로 보면 소프트웨어가 21.72,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 종목입니다. 가장 많고요. 이어 반도체 장비주가 16.8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테슬라로 비중이 4.77%에 달했고요. 엔비디아도 4.23. 그 다음에 모바일 기반 결제 시스템 기업인 스퀘어. 여러분 최근에 스퀘어가 이 은행 쪽으로도 진출한 거 아시죠? 3.20%로 3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알파벳도 2에서 3%씩 담겨 있습니다. 태양광 업체인 인페이지 에너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업체인 G스케일러, 페이팔, 클라우드 기반 통신 서비스 기업인 트윌리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포트폴리오 상위 10개 종목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쇼피파이, 스마트 에너지 분야의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사이버 보안주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시스코, 원격 의료 업체인 텔라도, 사이버 보안 업체인 옥타, 태양광 업체 퍼스트 솔라, 줌, 알리바바, 주거용 태양광 업체인 썬런, 텐센트, AMD, 수소 전문기업 플러그 파워,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주인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등 뭐 좀 모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네요. 부문별 주도주나 유망주로 꼽히는 기업도 각각 1%씩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ETF 전문가들에게 물어 향후 10년간, 아니 수년간 가장 강력한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는 테마로 꼽은 5개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대마초, 인프라, 친환경 기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입니다. 다시 한번 클라우드 컴퓨팅, 대마초, 인프라, 친환경 기술, AI와 로봇공학. 이게 지금 최근 ETF 전문가들이 향후 가장 강력한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5개의 테마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테마의 대표 상품으로는 퍼스트 트러스트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고요. 티커는 SKYY. 그 다음에 58억 달러 규모의 ETF로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아마존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주가의 상승률은 11.5% 수준이고요. 대마초 테마주는 올해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으로 꼽힙니다.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합법화가 추진되면서 시장의 규모가 2025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추천 종목은 앰플리파이 시무어 캐너비스 CNBS로 자산의 80%를 대마초 관련주에 투자를 합니다. 상반기에는 47.7%의 고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와우. 자, 인프라 투자 ETF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글로벌엑스 미국 인프라 개발 P프라 할 때 P입니다. PAV, 태권 V 할 때 VE, PABE는 원자재 및 엔지니어링 등 모든 건설 공급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지난 2분기까지 21.4%나 상승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기술 관련 ETF도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펀드로 꼽히고요. 인베스코 윌더힐 클린에너지 PBW는 1년 수익률이 130%에 달합니다. 자, AI와 로봇 관련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ARK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로보틱스 ARKZ죠. 1년 동안 약 80% 수익을 낸 ETF로 테마 내에서는요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빅테크주들을 좀 길들이려고 만들었던 반독점 규제법,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건데요. 지금 안 만드니 못하니만큼 뭐 전혀 지금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 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빅테크를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반독점 규제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반독점 규제가 적극적으로 합병을 용인했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의 행적과 상반된다는 지적과 함께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24일 보도를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반독점 규제는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가 소셜미디어, 검색시장, 온라인 판매를 독점해 소비자에게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구글 저격수로 유명한 조너선 켄터를 지명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행보와는 상반된다고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의 합병 건수는 이전 행정부 때보다 4배가 늘었습니다. 상반된 행보가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시킨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을 맡았던 판사는 소송 제기 시점이 지난해 12월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요. 2012년과 2014년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사들일 당시 FTC가 이를 막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빅테크가 바이든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시장에서 독점적지위를 점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아마존은 자신들이 미국 내 소매 판매의 5%만을 차지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페이스북도 자신들의 경쟁사로 틱톡이라든지 스냅챗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다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이 아니라 이거죠. 자, 일각의 선입견과는 달리 빅테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빅테크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정보기술의 산업이 특수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 일반 산업의 독과점과 비슷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국가부도 가능성을 거론하며 비상조치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자, CBO, 미국의 의회 예산국은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거나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미국이 오는 10월에서 11월 중에 디폴트, 즉 국가부도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자, 옐런 장관은 지난 23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국가 부채가 한도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면서 한도 적용 유예나 한도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30일부터 주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중단하고 8월 2일부터는 추가 비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옐런 장관은 2011년 신용평가사 S&P가 당시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강등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옐런 장관의 서한은 8월 1일부터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유예가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인데요. 백악관과 의회는 2019년 22조 달러였던 국가부채 한도 적용을 올해 7월 31일까지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데요. 즉 의회와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국가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부채 한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 부채 한도는 기존의 22조 달러, 한도 유예 기간 늘어난 부채로 지난 6월 말 기준 28조 5천억 달러가 됩니다. 자, 문제는요. 연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 부채 한도에 막혀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면 언젠가 이자 상환이나 사회보장 지출을 못하는 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 시점이 올해 10월이나 11월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했고요.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현재까지 무려 98번, 98번이나 부채 한도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이번에도 결국에는 부채 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문제는 공화당이 선뜻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 등에 대한 반발로 공화당 의원들이 부채 한도 확대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 종목별 경제 뉴스들을 저희가 묶어보았는데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후에 자, 이번 한 주 지금
각종 경기 지표들 일정들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 이번 주 빅테크 테슬라를 비롯해요 지금 팡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 이번 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투자에 조언을 주고 팁을 주는 영상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온 미구아라 마스크팩을 소개합니다. 라니맘에 입고된 상품 가운데 만족도 100%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비싼 마스크팩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성비 대비 양도 굉장히 많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노란색과 빨간색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미구아라 마스크팩을 안 써본 분은 있을지언정 한 번 쓰고 난 다음에는 다른 마스크팩은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만족도 100%의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특별히 미국에서 건조한 캘리포니아에서 그 다음에 동부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마스크팩 여러분 변함없이 마스크팩 주문하시고 난 다음에 채팅창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8월부터 시작되는 미즈노르가 함께하는 단톡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초대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 원포인트 레슨을 들을 수 있고요. 매일매일 주식에 대한 투자의 팁, 팀장의 조언들, 영상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조언을 받고 한 달 동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주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